그 남자가 낡은 제어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가락 끝으로 문지를 때 금속의 냉기가 피부를 타고 번졌어요.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텅 빈 새벽 역사에서는 총성처럼 울렸죠. 그 순간 남자는 알았습니다. 이 열쇠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을 깨는 증거라는 것을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종점역. 새벽 4시 15분. 이청수는 오늘도 끝한 화장실 앞에서 대걸레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6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24해째 같은 역사를 청소하며 익힌 동선이었죠. 복도 끝에서 시작해 화장실, 대합실, 승강장 순서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경로. 그렇게 쌓인 날들이 8,000번을 넘겼습니다. 대걸레가 타일 위를 지나갈 때마다 물기가 흔적을 남겼어요. 청수는 그 흔적을 보며 걸었죠.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복도 한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였어요. 여성용 하이힐은 아니었죠. 남성용 정장 구두. 굽 높이는 약 3cm. 무게 중심이 뒤꿈치에 실렸다가 앞으로 옮겨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이 역사를 걷는 정장 구두는 세 부류뿐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 시설 점검 기사, 그리고 야간 경비. 오늘은 점검일이 아니었고 경비는 이미 이 시간에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발소리가 대합실이 아닌 제어구역 쪽에서 들려올 리 없었습니다. 청수는 대걸레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멈췄죠. 3초의 정지.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어구역 입구에서 비상구 쪽으로. 청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는 이미 사라졌지만 공기 중에 남은 흔적이 있었어요. 먼지의 흐름이 달랐던 거죠. 이 역사의 먼지는 환풍구 위치와 열차 운행 패턴에 따라 일정하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제어구역 앞 바닥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지나갔고 발바닥에 묻은 습기가 먼지를 끌어당겼다는 뜻이었죠. 청수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타일 표면에 미세한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 30분이 지나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제어구역 문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철문, 출입금지 표지판,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오늘따라 문틈 사이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청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죠. 하지만 문틀과 문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넓었어요. 누군가 서둘러 닫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연필로 시간과 장소를 적었습니다. 새벽 4시 18분. 제어구역 앞. 정장 구두 발소리. 먼지 제거 흔적. 문틈 불빛. 간단한 메모였지만 청수에게는 충분했죠. 그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을 남겼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오래전 다른 일을 할 때 배운 방식이었죠. 청수가 이 역사에서 일하기 전 그에게는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직업이라 부르기 애매한 임시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정부 산하기관에서 보조조사원으로 일했죠. 주로 현장을 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발자국 패턴 분석, 먼지 성상 조사, 현장 동선 복원. 그때 익힌 기술들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어요. 30대 중반, 어느 사건 이후 그 일을 그만뒀죠. 세부 사항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며 더 정교해졌습니다.
승강장으로 나가자 첫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고요가 깔려 있었어요. 궤도 위로 차가운 바람이 흘렀죠. 청수는 승강장 끝으로 걸어가 궤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레일 표면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정기 점검 때마다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주와 비교해 자국이 늘어났더군요. 열차 운행 빈도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레일 옆 자갈 사이에 낯선 물체가 있었어요. 작은 금속 조각. 청수는 승강장에서 내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죠.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금속편이었습니다. 표면에 녹이 슬었고 한쪽 모서리가 날카롭게 부러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40분이었어요. 첫 열차까지 30분 남았죠. 청수는 대합실로 돌아가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대걸레를 물통에 담그고 빗자루를 벽에 기댔어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어구역 앞 발소리, 문틈 불빛, 궤도 위 금속 조각.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청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랐죠.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죠. 제어구역 주변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음,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점검 작업, 그리고 일주일 전 승강장 CCTV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산 문제로 수리가 늦어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청수는 보온병 뚜껑을 닫고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5시가 되면 영무원들이 출근할 거예요. 5시 10분에 첫 열차가 들어올 거고요. 그는 다시 승강장으로 나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벤치를 닦고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청수의 감각은 계속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5시 5분.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고 김 대리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죠. 청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어요. 청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음걸이를 확인했죠. 운동화. 발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정장 구두 소리와는 달랐어요. 김 대리는 제어구역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시 10분. 멀리서 열차 소리가 들렸어요. 궤도를 따라 전해지는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느껴졌죠. 청수는 승강장 안전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단 2명의 승객이 내렸죠. 새벽 첫 차는 항상 한산했습니다. 청수는 열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 뒤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6시가 되자 출근길 승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청수는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죠. 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변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청수처럼 바닥에 먼지나 벽에 긁힌 자국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들에게 이 역사는 그저 지나가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수에게 이곳은 달랐어요. 24년 동안 매일 걸었던 복도, 매일 닦았던 바닥, 매일 들었던 소리들, 그 모든 것이 청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7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청수는 청소도구를 창고에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평소 입는 점퍼를 꺼냈죠.
주머니를 확인하니 아침에 주운 금속 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는 그것을 꺼내 형광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어 판독하기 어려웠지만 숫자 일부가 보였죠. 47과 알파벳 K. 청수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죠. 청수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째 다니는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반겼죠. 청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청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의 발소리, 제어구역 불빛, 금속 조각,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상한 징후들. 모두 따로 보면 사소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역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정규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에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요. 청수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주인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15분 거리였죠.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청수에게는 충분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기록들이었어요. 수첩에 적었던 메모들을 옮겨 적은 종이들이 가득했죠. 청수는 의자에 앉아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록을 추가했죠. 새벽 4시 15분. 제어구역 앞. 정장 구두 발소리. 문틈 불빛. 궤도 위 금속 조각. 47K 각인.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았고 거리는 일상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청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둠 속 발소리와 금속의 냉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수는 다시 역사로 돌아갔어요. 정규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끔 야간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었죠.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수는 역사 주변을 걷고 싶었어요. 관리사무소 불빛이 꺼져 있었죠. 영무원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청수는 뒷문으로 들어가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죠. 제어구역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그는 귀를 문에 갖다 댔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청수는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불빛이 나타났어요. 손전등이었죠. 청수는 재빨리 옆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운동화였습니다. 두 사람. 청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불빛이 제어구역 문 앞에 멈췄죠. 열쇠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청수는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어구역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단어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긴장한 어조였어요. 청수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기록했어요. 저녁 8시 30분. 제어구역 출입. 2명. 운동화. 손전등. 청수는 조용히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집으로 돌아갔죠.
원룸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펼쳤어요.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기록들을 다시 읽었어요.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죠.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 제어구역 주변, 알 수 없는 출입과 소음이었습니다. 청수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자신들의 발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청수도 몰랐죠. 아직은. 하지만 그는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24년 동안 쌓아온 관찰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찔렀죠. 내일도 새벽 4시에 역사로 갈 거예요.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을 겁니다. 그리고 관찰할 거예요. 먼지의 흐름, 발소리의 패턴, 궤도의 진동. 작은 것들이 모여 진실을 만든다는 것을 청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배운 것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 그는 낡은 제어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문을 열 거예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침묵이 깨질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청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복도를 걷는 정장 구두. 제어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수는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노년의 청소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청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기록자였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목요일 새벽. 청수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역사에 도착했어요. 3시 50분. 뒷문 열쇠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청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알았죠. 24년 동안 걸었던 동선이 발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어구역 쪽으로 걸었어요. 귀를 세웠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미세하게 따뜻했죠.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수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손바닥을 펼쳤어요. 타일 표면이 미묘하게 따뜻했죠. 사람의 체온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옮겨가며 온도 차이를 확인했어요. 제어구역 문 앞에서 멈췄죠. 가장 따뜻한 지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오래 서 있었어요. 적어도 5분 이상. 청수는 일어서서 문고리를 잡았죠.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에 묻은 습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30분 이내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3시 50분. 제어구역 문 앞. 체온 흔적. 습기 잔류. 30분 이내 출입 추정. 연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대걸레와 물통을 꺼내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4시 정각. 청수는 대합실 바닥을 닦고 있었죠. 대걸레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걸음. 운동화가 아니었죠. 구두였습니다. 여성용 하이힐도 아니었어요. 남성용 정장 구두. 굽 높이 3cm. 화요일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였죠. 청수는 대걸레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봤습니다.
남자 한 명이 제어구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회색 정장,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청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척 했어요. 남자는 제어구역 문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카드키였습니다. 문에 갖다 댔어요.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죠.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청수는 다시 대걸레를 움직였죠.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정장 남자, 40대 중반, 회색 정장, 서류 가방, 카드키, 새벽 4시, 제어구역 출입, 공식 점검 일정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였죠. 지금은 4시였습니다. 4시간 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분 후 남자가 나왔어요. 서류 가방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무게가 달라 보였죠.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가방 밑부분이 미세하게 처졌어요.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정문 쪽으로 갔죠. 청수는 남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어구역 문 앞으로 갔어요. 문은 다시 잠겨 있었죠. 하지만 바닥에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무 조각.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청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고무 표면에 규칙적인 패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이었어요. 운동화 밑창. 남자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이 고무 조각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청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주운 2번째 단서였죠. 그는 계속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5시가 되자 영무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김대리도 왔죠. 청수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6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어요. 청수는 마지막으로 승강장을 확인하러 갔죠. 궤도를 내려다보니 어제와 같은 자리에 또 금속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개였어요. 청수는 승강장에서 내려가 그것들을 주었죠. 하나는 어제 주운 것과 비슷했습니다. 작고 날카로웠어요. 다른 하나는 조금 컸죠. 표면에 역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89와 알파벳 L이었어요. 청수는 2 조각을 나란히 놓고 봤죠. 크기와 재질이 같았습니다. 같은 물체에서 떨어진 파편들이었어요. 그는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승강장으로 올라왔어요. 시계는 6시 15분을 가리켰죠. 교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수는 서둘러 창고로 가서 도구를 정리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역 밖으로 나왔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국밥집으로 걸어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겼죠. 청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국을 먹는 동안 주머니 속 물건들이 신경 쓰였어요. 금속 조각 2개, 고무 조각 하나,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목격한 것들, 새벽의 출입, 늦은 밤의 불빛, CCTV 고장,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요? 청수는 국물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국밥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죠. 청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받지 않았죠. 몇 초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수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작은 방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미묘하게 움직인 흔적이 있었죠. 청수는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상 위의 파일이
약간 옮겨져 있었어요. 원래 책상 왼쪽 끝에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몇 센티미터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죠. 청수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같았어요. 내용물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봤습니다. 청수는 확신했어요. 그는 천천히 방 안을 살폈죠. 서랍, 옷장, 침대 및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서랍 손잡이의 각도, 옷장 무늬 위치, 침대 시트의 주름. 누군가 조심스럽게 뒤졌죠. 그리고 거의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거의요. 청수는 파일을 다시 책상에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누가, 왜, 언제? 그는 오늘 아침 3시 50분에 집을 나왔죠. 지금은 7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 40분 동안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문에 강제로 연 흔적은 없었죠. 열쇠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청수는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자물쇠 주변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죠. 신선했습니다. 최근에 생긴 거예요. 청수는 다시 책상으로 가서 파일을 펼쳤어요. 모든 기록이 그대로 있었죠. 날짜, 시간, 장소, 관찰 내용. 6개월치 기록. 누군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청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청수는 파일을 덮고 서랍을 열었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단순한 명함이었어요. 20년 전 청수가 기관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의 것이었죠. 그는 그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후 2시 청수는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죠.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죠. 60대 초반, 회색 머리,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수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마주 앉았죠. 오랜만이네. 남자가 말했습니다.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이 필요해. 청수가 주머니에서 금속 조각 2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남자가 그것들을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어디서? 내가 일하는 역사 궤도에서. 남자는 금속 조각을 내려놓고 청수를 봤어요. 어느 역? 7호선 종점. 남자가 한숨을 쉬었죠. 자네 아직도 그 일을 하나? 청소. 그게 아니라 관찰. 청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금속 조각들은 안전장치 부품이야. 열차 제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지. 오래된 모델이고 왜 궤도에 떨어졌거나 누가 버렸거나. 문제는 이게 왜 궤도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왜 부러져 있느냐야. 남자가 금속 조각에 부러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건 자연 마모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손상된 거지. 청수의 눈빛이 변했죠. 확실한가? 20년 넘게 이 일했어. 확실해. 남자는 금속 조각들을 청수에게 돌려줬어요. 더 있나? 다른 증거. 청수는 고무 조각을 꺼냈죠. 남자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운동화 밑창. 특정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새 거야. 마모가 거의 없어. 제어구역 문 앞에서 주웠어.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제어구역에 누가 들어가고 있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 비공식적으로. 목격했나? 여러 번.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자네 집 뒤졌다며. 청수가 놀라서 남자를 봤어요. 어떻게? 자네가 여기 오기 전에 자네 집 근처 지나왔어. CCTV 확인했지.
오전 5시 30분쯤 남자 2명이 자네 건물에 들어갔어. 오전 6시 5분에 나왔고, 누구? 모르지. 얼굴 확인 안 되게 모자랑 마스크 썼어. 하지만 전문가들이야. 움직임 보면 알아. 청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가 그의 손을 봤죠. 이제 그만둬. 위험해. 못 그만둬. 왜? 24년 동안 그 역사를 지켰어. 내 공간이야. 내가 매일 걷는 복도고, 내가 매일 닦는 바닥이야. 누가 거기서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다면 나는 알아야 해. 남자는 한참 청수를 보다가 말했죠.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 이 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어. 얼마나? 자네가 주운 금속 조각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안전 조작이지. 열차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청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런 짓을? 돈. 항상 돈이지. 안전장치 입찰, 보험금, 유지보수 계약. 사고가 나면 모든 게 재입찰돼. 그리고 특정 업체들이 이익을 봐. 증거가 필요해. 그래. 단단한 증거. 지금 가진 건 부족해. 더 모아야 해.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뭔가 발견하면 바로.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하니까. 청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죠. 남자가 청수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조심해. 고맙네. 카페를 나와 청수는 버스를 타고 다시 역사 근처로 갔어요. 시간은 오후 4시였죠. 아직 교대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죠. 20년 넘게 영업한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어요. 청수는 편의점에 들어가 생수 한 병을 샀죠. 주인이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시끄럽네요. 뭐가요? 저쪽 역 쪽에서 차 소리도 나고 새벽에 청수가 귀를 세웠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나? 밤 11시쯤 되면 차가 와요. 한두 대씩?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가고. 어떤 차요?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하지만 큰 차 같던데. 트럭이나 밴. 청수는 생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새로운 정보였죠. 차량 출입. 밤 11시. 1시간 체류. 청수는 오늘 밤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몇 시간 잠을 자고 밤 10시쯤 다시 나올 계획이었어요. 저녁 7시. 청수는 원룸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죠. 컵라면 하나. 그리고 침대에 누워 알람을 맞췄습니다. 밤 9시 30분. 눈을 감았어요. 잠이 금방 왔죠. 24년 동안 새벽 일을 하며 익숙해진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깼어요. 9시 30분. 청수는 일어나 어두운 옷을 챙겨 입었죠.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 운동화, 주머니에 손전등과 수첩, 그리고 휴대전화를 넣었습니다. 카페에서 받은 명함도 챙겼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거리는 한산했죠. 청수는 버스를 타고 역 근처까지 갔습니다. 10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역 건물은 어두웠죠.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청수는 역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죠. 11시 5분. 차 소리가 들렸어요. 청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죠. 흰색 밴 한 대가 역 후문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후문 앞에 멈췄어요. 엔진이 꺼졌죠. 차 문이 열리고 2명이 내렸습니다.
둘 다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뒷문을 열고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했죠. 그들은 상자를 들고 역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수는 기다렸어요. 10분 후 남자들이 다시 나왔죠.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벤에 타고 떠났어요. 청수는 차 번호를 수첩에 적었죠. 그리고 역 후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청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청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빗줄기가 앞을 비췄죠.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어구역 쪽으로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상자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남자들이 가져온 그 상자였죠. 청수는 무릎을 굽혀 상자를 살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청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청소도구 중 하나였어요. 못을 조심스럽게 빼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속 부품들이 가득했어요. 청수는 하나를 집어들고 손전등으로 비췄죠.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표면에 숫자와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청수가 주운 금속 조각들과 비슷한 재질이었죠. 그는 부품을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못을 박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청수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옆 복도로 몸을 숨겼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 청수는 숨을 죽였어요. 불빛이 제어구역 문 앞에 멈췄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 여기 놔뒀나? 응. 내일 아침에 옮긴다고. 소장은? 알아. 다 처리된다고 했어. 이번 건 좀 그렇지 않나? 안전장치를. 입 조심해.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두 사람은 상자를 들고 제어구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청수는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역사를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카페에서 받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연결됐죠. 접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상자, 금속 부품들, 제어구역에 들어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역 근처. 당장 거기서 떠나. 택시 타고 집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내가 연락할게. 알겠네. 전화가 끊겼어요. 청수는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죠. 기사에게 시내 한 찜질방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청수는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슴을 눌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챘어요. 택시가 찜질방 앞에 섰어요. 청수는 요금을 내고 내렸죠. 찜질방으로 들어가 입장료를 냈습니다. 락커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휴게실로 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죠. 사람들이 드문드문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계속 오늘 밤의 장면들이 재생됐습니다. 흰색 밴, 나무 상자, 금속 부품들, 그리고 두 남자의 대화. 이번 건 좀 그렇지 않나? 안전장치를. 청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반드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청수는 눈을 떴죠.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어요. 나야.
지금 괜찮나? 카페에서 만난 남자의 목소리였죠. 괜찮네. 어디야? 찜질방. 거기 있어. 1시간 후에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어요. 곧 문자가 왔죠. 청수는 라커로 가서 옷을 챙겼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죠.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식당은 10분 거리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국밥집이었죠. 청수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6시 10분. 남자가 들어왔죠. 청수를 보고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밤새 뭐 했나? 자네가 본벤 추적했어. 번호로 차량 조회하니까 용역업체 소유더군. 이름은 대한시설관리. 그 업체가 7호선 역사청소랑 시설 유지보수 맡은 곳이야. 근데 문제는 이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지. 실체가 없어. 대표 이름만 올라가 있고 사무실도 허위 주소야. 누가 뒤에 있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연결고리를 찾았어. 대한시설관리는 최근 3년간 여러 지하철 역사 안전장치 입찰에 참여했어. 그리고 매번 낙찰받았지. 이상하네. 그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어. 금액도 이상하고 평가 점수도 조작된 것 같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남자가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청수에게 보여줬죠. 작년에 5호선 한 역사에서 사고가 났어. 열차 제동 장치 고장.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안전장치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어. 그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대한시설관리야. 청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일으킬 작정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나면 전면 재입찰이 진행돼. 그리고 또 같은 업체가 낙찰받아.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막아야 해. 그래.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자네가 본 상자 안의 부품들, 그게 실제로 불량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해. 청수는 잠시 생각했죠. 제어구역 안을 확인해야겠어. 위험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가지 마. 내가 사람 붙일게.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아. 그 역사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24년 동안 매일 걸었던 곳이야. 남자는 청수를 오래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하지만 이거 가져가. 남자가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소형 카메라야. 증거를 찍어.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그리고 이걸 항상 켜놔. GPS 추적 기능이 있어. 문제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 청수는 카메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네. 조심해. 정말로. 두 사람은 국밥을 먹고 헤어졌죠. 청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몇 시간 자야 했죠. 오늘 밤이 결정적일 거였습니다.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검은색 옷, 움직이기 편한 운동화, 주머니에 손전등, 수첩, 카메라, 그리고 오래전 사용하던 작은 도구 세트를 챙겼습니다. 잠금 장치를 여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저녁 6시, 청수는 역사로 갔어요. 정규 교대 시간이었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청수도 답했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수의 머릿속은 오늘 밤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밤 10시,
마지막 열차가 지나갔죠. 영무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청수는 창고에 숨어 기다렸어요. 11시가 되자 역사는 완전히 고요해졌죠. 청수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났죠.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어구역으로요. 문 앞에 섰어요. 청수는 주머니에서 도구 세트를 꺼냈죠. 작은 핀과 텐션 렌치,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를 느꼈습니다. 오래된 형식이었어요. 청수는 천천히 핀을 넣고 내부 구조를 탐색했죠. 하나씩 텀블러를 올렸습니다. 3분 후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문이 열렸죠. 제어구역 안은 더 어두웠어요. 청수는 문을 닫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죠. 벽을 따라 전기 패널과 배선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바닥에 상자가 놓여 있었죠. 어젯밤 본 그 상자였습니다. 청수는 무릎을 굽혀 뚜껑을 열었어요. 금속 부품들이 빛을 반사했죠. 그는 카메라를 꺼내 부품들을 촬영했습니다. 하나하나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어요. 각인된 숫자와 문자도 클로즈업했죠. 상자 옆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청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입찰 문서였죠. 대한시설관리 이름이 보였어요. 금액, 날짜, 승인 도장. 청수는 서류들도 촬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록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 청수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상자 뚜껑을 덮었죠. 제어구역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불빛이 들어왔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설치 끝내야 해. 알아. 소장 오기 전에. 그들은 상자를 열고 부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청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죠. 그들은 벽의 패널을 열고 기존 부품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꺼낸 새 부품을 장착했어요. 작업은 30분 정도 걸렸죠. 청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어느 패널을 열었는지,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머릿속에 새겼어요. 작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상자를 들고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청수는 5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패널 쪽으로 갔죠. 손전등을 켰습니다. 새로 장착된 부품들을 확인했어요.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청수는 금속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재질, 같은 각인. 이 부품들도 결함이 있을 거예요. 그는 카메라로 패널 내부를 촬영했죠. 부품 번호, 연결 상태, 모든 것을요. 촬영을 마치고 청수는 조심스럽게 제어 구역을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죠. 창고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밤거리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청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남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 확보했네. 사진과 동영상. 잘했어. 지금 어디야? 역박. 안전한 곳으로 가. 내일 아침에 만나자. 자료 넘겨줘. 알겠네. 전화를 끊고 청수는 다시 찜질방으로 갔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입장하고 락커에 짐을 넣었습니다. 카메라만 따로 챙겨 주머니에 넣었어요. 휴게실로 가서 구석에 누웠죠.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오늘 밤의 장면들이 재생됐어요. 두 남자가 부품을 교체하는 모습, 패널 안쪽에 복잡한 배선들, 그리고 상자 옆에 있던 서류들. 새벽 6시, 청수는 일어났어요.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찜질방을 나와 어제 약속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청수는 마주 앉아 카메라를 건넸죠. 여기 다 들어있네. 남자는 카메라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넘기며 봤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부품 번호도 명확하고 설치 과정도 다 찍혔어. 서류까지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완성됐어.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자료 가지고 감사원에 제보할 거야. 그리고 언론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해. 한쪽만 하면 묻힐 수 있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일주일. 길면 2주일. 감사원이 움직이면 빨라.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물었죠. 자네 역사에는 언제 출근하나? 오늘 밤부터 다시. 조심해. 이제 그들도 눈치챘을 거야. 알아.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헤어졌어요. 청수는 집으로 갔죠. 방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녁 8시. 청수는 다시 역사로 갔어요. 야간 근무였죠. 동료들과 교대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제어구역 문을 지나칠 때마다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셨죠.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청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중반 남자였죠. 회색 정장. 며칠 전 새벽에 본 그 남자였습니다. 청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인데요. 남자가 말했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점검은 낮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 점검입니다. 남자는 청수를 똑바로 봤어요. 이청수 씨 맞죠? 예. 오래 일하셨더군요. 24년.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겠네요. 청소만 합니다. 청소만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CCTV 고장, 제어구역 출입 기록 오류, 그리고 누군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청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계속했죠. 혹시 뭐 본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남자는 잠시 청수를 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남자가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청수는 보온병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청수가 뭔가를 알아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얼마나 아는지 증거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청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위험, 접촉 있었음. 답장은 바로 왔죠. 조심, 일주일만 버텨. 청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러 승강장으로 나갔어요. 궤도를 내려다봤죠. 어둠 속에 레일이 빛났습니다. 청수는 그 위를 오래 바라봤어요. 이 레일 위로 매일 수천 명이 지나가죠. 그들은 모릅니다. 발밑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요. 하지만 청수는 알았어요. 그리고 막을 겁니다. 반드시요. 월요일 새벽. 청수는 평소보다 일찍 역사에 도착했어요. 3시 30분. 뒷문을 열고 들어갔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청수는 손전등 없이 걸었죠. 제어구역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관찰만 할 거였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대합실 바닥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죠. CCTV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대가 고장났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한 대였는데 이제 세 대였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청수는 대걸레를 움직이며 그 사각지대들을 머릿속에 그렸죠. 제어구역으로 가는 경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시 30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죠. 청수는 대걸레를 세우고 그쪽을 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대한시설관리 로고가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수를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제어구역으로 들어갔죠. 청수는 계속 청소했어요. 귀는 제어구역 쪽을 향했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구 소리, 대화 소리. 작업하고 있었어요. 청수는 천천히 제어구역 쪽으로 걸어갔죠. 문 근처에서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거 다음 주까지 다 끝내야 해. 알아. 소장이 난리도 아니야. 그 청소부 때문에 난리지 뭐. 뭘 알았대? 확실하진 않은데 밤에 돌아다닌 건 맞대. 카메라 더 늘려야겠어. 청수는 천천히 물러났어요. 더 들으면 위험했죠. 그는 다시 대합실로 가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 후 3명이 제어구역에서 나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빠르게 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청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어구역 문 앞으로 갔죠. 문틈 아래에 작은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청수는 그것을 주었죠.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끝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죠. 청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였어요. 5시. 영무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죠. 김대리가 왔습니다. 청수에게 다가왔어요. 청수 씨. 예. 소장님이 찾으십니다.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요. 사무실로 오래요.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리가 먼저 갔죠. 청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죠. 책상 뒤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외주 용역 소장이었어요. 옆에 지난주 휴게실에서 마주쳤던 회색 정장 남자가 서 있었죠. 청수는 문을 닫고 섰습니다. 앉으세요. 소장이 말했어요. 청수는 의자에 앉았죠. 소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청수 씨, 오래 일하셨죠? 예. 성실하고 좋습니다. 근데 요즘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무슨 일 말입니까? 밤에 누가 역사를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CCTV도 확인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청소부 복장을 입은 사람이 비정규 시간에 제어구역 근처를 왔다 갔다 하더군요. 청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근무 시간에만 일합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회색 정장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청수 씨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는데요. 제 집이 왜요? 혹시 누구 만나시나요? 요즘 아무도 안 만납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죠. 청수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회색 정장 남자가 다가왔어요. 우리도 곤란합니다. 이 역사 안전이 걸린 문제거든요. 만약 청수 씨가 뭘 알면서 숨기는 거라면 그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청수는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청소만 합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소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업무 외 시간에 역사를 돌아다니거나 제어구역 같은 출입금지 구역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청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청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습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노인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작업 끝내. 그 뒤로는 상관없어. 청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주. 그들은 다음 주까지 뭔가를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증거가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사고가 날 거고요. 청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죠. 남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까지야. 그 안에 끝내야 해. 알아. 감사원이 움직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시간이 없어.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압박해 볼게. 최대한 빨리. 전화가 끊겼어요. 청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역사를 빠져나왔죠.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청수는 그 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 7일. 시간이 없었죠. 국밥집에 들어가 아침을 먹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죠.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청수는 국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죠. 남자가 감사원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필요했어요. 언론. 남자가 말했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압박해야 했죠. 국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죠. 대신 시내 한 신문사로 갔습니다. 사회부층으로 올라가 접수처에 섰어요. 직원이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지하철 안전장치 비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몇 분 후 30대 여기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기자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말씀하세요. 청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자신이 본 것들, 새벽의 출입, 금속 조각들, 제어구역의 부품 교체, 대안시설 관리, 모든 것을요. 기자는 빠르게 메모했죠. 청수가 말을 마치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번 주 안에.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취재 들어가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청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줬죠. 기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수는 신문사를 나왔어요.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역 주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70대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청수는 물 한 병을 사며 물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밤에 온 차들 기억하시죠? 예. 왜요? 혹시 번호판 기억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두워서. 차 종류는요? 흰색 밴이 많았어요. 가끔 검은색 승용차도 오고. 승용차는 언제 왔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시간은요? 밤 10시쯤.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정보였죠. 검은색 승용차.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 10시, 누군가 정기적으로 역사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청수는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청수는 계속 생각했죠.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부족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 청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펼쳤죠. 6개월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오는 날과 다른 일들의 연관성. 천천히 기록을 넘기다가 청수는 멈췄어요. 패턴이 보였죠. 검은색 승용차가 온 다음 날 항상 새로운 서류가 제어구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부품 교체 작업이 진행됐어요. 청수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타임라인을 그렸죠. 승용차 방문 마이너스 서류 출연 마이너스 부품 교체. 일정한 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승용차 방문 예정일은 내일이었어요. 목요일. 청수는 결심했죠. 내일 밤 10시 역 근처에서 그 승용차를 기다릴 겁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운전자도 봐야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일 거였죠. 다음 날 저녁 청수는 평소보다 일찍 역사를 나왔어요. 밤 9시 역 근처 골목에 숨어 기다렸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청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역 후문을 지켜봤어요. 10시 5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역 쪽으로 들어왔죠.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청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차가 가까워지자 번호판이 보였죠. 청수는 빠르게 적었습니다. 차는 역 후문 앞에 멈췄어요. 엔진이 꺼졌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청수는 숨이 멎었어요. 그 사람을 알았죠. 시청 교통국 과장이었습니다. 청수가 몇 년 전 한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공식 행사에서 지하철 안전관리에 대해 연설했던 사람.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역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청수는 5분을 기다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뒷문은 열려 있었어요. 청수는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걸었죠. 제어구역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합니다. 감사 나오기 전에.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부가 처리하세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사고로 만드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청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들은 자신을 제거할 계획이었죠. 청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됐어요. 역사를 빠져나와 골목으로 뛰었죠. 안전한 거리까지 온 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급해. 무슨 일이야? 지시자를 찾았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해. 어디야? 역 근처. 거기서 떠나. 지금 당장. 공공장소로 가. 사람 많은데. 내가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청수는 큰 길로 나가 사람들이 많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밝은 불빛 아래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20분 후 남자가 도착했어요. 청수를 데리고 편의점을 나와 근처 경찰서로 갔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청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시청 교통국 과장, 제어구역에서의 대화,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제 경찰을 움직여야 해. 감사원만으로는 부족해. 자네 생명이 위험해. 증거는 충분해. 사진, 동영상, 그리고 자네 증언. 그리고 내가 찾은 문서들. 이제 검찰도 움직일 거야. 남자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오래 통화했어요. 청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긴 밤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였어요. 마침내요. 금요일 새벽 6시. 청수는 경찰서 회의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몇 시간 잠들었던 거죠. 목이 뻐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늘 오전에 대한시설관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 그리고 시청 교통국도. 과장은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갔어. 아마 오늘 중으로 소환될 거야. 청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죠. 오전 9시. 청수는 검찰청에 있었어요. 조사관 앞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관찰, 금속 조각들, 제어구역 잠입, 부품 교체 목격,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요. 조사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죠. 청수가 가져온 수첩의 기록들도 모두 복사했습니다. 오후 2시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지하철 안전장치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청수는 경찰서 대기실 TV에서 그 뉴스를 봤죠. 기자가 대한시설관리 사무실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오후 4시 시청 교통국 과장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청수는 화면 속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역 후문 앞에서 봤던 그 얼굴. 지금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어요. 저녁 6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대한시설관리는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였고 뒤에는 과장과 연결된 입찰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3년간 10여 개 역사의 안전장치 입찰을 조작했고 불량 부품을 납품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어요. 작년 5호선 사고도 이들과 연관이 있었죠. 밤 8시. 청수는 신문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아침 일면에 특집 기사가 나간다는 거였죠. 24년 청소부가 밝혀낸 지하철 비리의 실체. 기자는 청수의 이야기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사진도 찍었어요. 토요일 아침. 청수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어요.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작은 흑백 사진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사는 청수가 어떻게 6개월 동안 단서를 모았는지,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확보했는지 자세히 다뤘어요. 청수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낯선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박혀 있는 게요. 오후에 청수는 역사로 갔어요. 며칠 만이었죠. 정문으로 들어가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수를 보더니 박수를 쳤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김대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몰랐어요. 청수 씨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지. 청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소장과 회색 정장 남자는 이미 조사를 받으러 갔죠. 제어구역 문은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청수는 그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오래된 제어키가 만져졌죠. 찰칵.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검찰 조사가 계속됐고 더 많은 관련자들이 소환됐죠. 입찰 브로커, 부품업체 대표, 그리고
시청의 또 다른 공무원들,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침묵의 목격자, 정의를 말하다 현장의 눈이 밝혀낸 진실 제목들이 쏟아졌죠. 청수는 평소대로 역사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승강장을 정리했죠.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제어구역의 모든 안전장치가 전면 교체됐죠. 전문가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불량 부품들은 모두 수거됐어요. 새로운 부품들이 설치됐고 3중 점검이 진행됐죠.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청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서서 선서했죠. 그리고 증언했어요. 자신이 본 것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장과 소장, 회색 정장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청수를 보지 못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걸렸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도 많았죠. 카페에서 만난 남자도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 금속 조각과 부품의 결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과장은 징역 7년, 소장과 입찰 브로커는 각각 5년,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죠. 판결이 나던 날 청수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었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옆에 와 앉았어요. 수고했네. 자네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일해야지. 아직 24년밖에 안 했어. 남자가 웃었어요. 자네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죠. 청수는 주머니에서 제어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속 열쇠. 이제는 쓸 일이 없었어요. 새 잠금 장치가 설치됐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죠. 이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시작의 기억. 저녁, 청수는 국밥집에 들렀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겼죠. 신문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국밥 서비스예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청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웠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갈 거였죠. 안전하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청수는 역 앞을 지났어요. 밝은 불빛이 역사를 비추고 있었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청수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24년 동안 지켜온 공간, 자신의 발자국이 새겨진 복도, 매일 닦았던 바닥. 이제 그곳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청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원룸에 들어가 불을 켰어요.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죠. 6개월치 기록. 청수는 그것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관찰 내용.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마지막 장에 이르자 청수는 연필을 들었죠.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완료. 진실은 밝혀졌다. 파일을 덮고 청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어딘가에서 지하철이 달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레일 위를 안전하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한 노년 청소부의 관찰이 그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것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안전하다는 거였죠. 청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역사로 가서 대걸레를 들 거고요. 복도를 걸으며 관찰할 겁니다. 그것이 청수의 일이었어요. 24년 동안 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 눈을 감자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죠.
어둠 속에도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수는 그것을 찾는 법을 알았어요. 발소리를 듣고 먼지를 보고 궤도의 진동을 느끼며 작은 것들에 주목하며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몇 달 후 청수는 시청에서 상을 받았어요. 시민영웅상 화려한 메달이었죠. 시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청수는 어색하게 웃었죠. 상을 받고 내려온 뒤 청수는 조용히 역사로 돌아갔습니다. 메달은 집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다시 꺼내 볼 일은 없을 거였죠.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깨끗한 역사를 만드는 것. 승객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바닥을 닦는 것.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청수의 존엄이었습니다. 노년의 숙련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이 모든 역사에 도입됐습니다. 정기 점검이 강화됐고 감시도 철저해졌죠. 청수는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관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청수는 평소처럼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계단을 따라 내려왔죠. 출근길 승객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청수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신문에 나온 그분이시죠? 청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2역을 이용하거든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성은 깊이 인사하고 갔어요. 청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녁, 청수는 역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낡은 제어키가 여전히 거기 있었죠. 찰칵. 손가락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이것은 증거이자 약속이었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요. 청수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역사로 가서 일을 시작할 거고요. 복도를 걷고 바닥을 닦고 궤도를 확인할 거예요. 그것이 청수의 삶이었죠.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의미 있는 삶. 지하철 끝칸의 청소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는 사람. 청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66의 나이에도, 아니 66이기에 그가 가진 경험과 숙련과 관찰의 눈은 더 빛났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밤하늘 아래를 걸으며 청수는 생각했죠.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어둠 속에 숨은 비리들, 침묵 속에 묻힌 위험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청소부처럼, 경비원처럼, 기사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져요. 청수는 원룸 계단을 올랐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작은 방이 그를 맞았습니다. 청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의 알람. 역사로 가는 길. 대걸레를 드는 순간. 그리고 하루의 시작. 청수는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24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요. 눈을 감으며 청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찰칵. 제어키가 열리는 소리. 진실을 여는 소리. 침묵을 깨는 소리. 그 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렸죠. 작지만 또렷하게. 그리고 청수는 잠들었습니다. 노년 청소부의 하루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매일 새벽 지하철 끝칸에서요. 노년의 숙련과 존엄.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했어요. 세월이 새긴 지혜와 현장이 준 통찰. 청수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작은 관찰로 큰 진실을 밝혔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요. 이것이 지하철 끝칸 청소부의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이웃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